안녕하세요.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 남들 눈엔 멀쩡한 회사를 나와 백수가 된 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퇴사 당시엔 그저 업무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쯤이 제 능력의 한계였던 모양입니다. 퇴사 직후에는 어느새 5kg이나 줄었던 몸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모처럼 여유 시간이 생겼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취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수가 되고 초반 1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역시 문제는 돌고 돌아 돈입니다. 가끔 댓글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어떻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퇴사 후 2년 백수로 살아남은 모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나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보기보다는 많고 직장 생활도 나름 꾸준히 한 편입니다. 그러니 백수 주제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댓글은 제발 그만. 여지껏 일한 것 치고는 크게 벌지도 못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며 소액이지만 꾸준히 주식 투자를 했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오히려 중장기 투자로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괜찮았던 수익률이 퇴사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욕심을 부린 나머지 타이밍도 절묘하게 퇴사 직후 손실이 났습니다. 퇴직금과 남은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당장 쓸 현금만 남긴 채 나머지를 다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반엔 수익률이 안 좋아 절망했다가 운 좋게 호재를 맞아 수익률이 급등했었죠. 나름 고점에서 한번 털어 약간의 생활비를 빼고 다시 주식에 투자했던 게 현재까지 제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자산 변동 현황입니다.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좋았던 초반엔 집에서 놀아도 매일 돈이 쌓이니 이대로 지내도 충분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보신 대로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외출하는 일 없이 취미생활만 하며 집에서 혼자 지내니 생활비는 거의 식비와 취미로 사용하는 비용이 전부여서 나름 지낼만 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기며 식단도 나름 신경 썼는데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달 식비는 평균 4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는 개인보험료, 생필품, 취미용품, 공과금 정도인데 다 합쳐도 식비보다 적었고 문제는 주택대출이자가 매달 식비보다 많이 나가는 게 부담이 컸습니다. 먹는데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은행에 내는 이자는 왜 이리 아까운지. 아무튼 그렇게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는 평균 130만 원 정도. 주식으로 벌어놨던 현금도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무렵 청약통장도 이미 해약했고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한 코인은 50만 원이 되었지만 이것도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네요. 그 후엔 이제 안 쓸 것 같은 물건들을 당근을 통해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미가 없어진 골프 세트, 사은품으로 받았던 냄비 세트, 집에만 있으니 사용하기 번거로운 로봇 청소기. 그 밖에도 닥치는 대로 정리했지만 한 달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부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도전해봤습니다만 흥미가 없는 일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고 꾸준히 해도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어서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이 지경까지 오면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게 맞을 텐데 직장 생활로 돌아갈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약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납부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워 해약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시 확보된 생활비로 숨통이 트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차분하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초반엔 애를 먹었는데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한 달 실수령액은 150만 원도 안 되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것도 좋았고 주말의 소중함도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불안한 여름 휴가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공근로 발표. 네, 탈락했습니다. 선정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갖고 있었는데 막막해지더군요. 마이너스 60%를 돌파한 주식 계좌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때 누군가 갑자기 그만두어 빠진 자리에 대타로 선정되어 하반기 공공근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여름 차에서 혼자 대기하는 시간이 어색해서 애먹었지만 생각해보니 집에서 차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이 생겨 이보다 딱 맞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하고 오랜만에 독서도 하며 오늘도 알차게 공공근로 중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순식간에 지나 어느새 겨울 문턱입니다. 이 하반기 공공근로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우선 상반기 하반기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제 백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다행스러운 점은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워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떼어가던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올해 겨울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업급여로 살아남을 계획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조만간 이사도 해야 하는 터라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되돌아보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신기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분도 응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 백수로 지낸 시간에 조금도 후회는 없으니 저는 충분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 시간을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분명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느껴지네요. 또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